처음으로 외제차, 사장님이나 사모님들이 많이 탈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 앱 연동이 진짜 쓰레기예요. 차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볼보 하면 또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을 테스트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안녕하세요, 이쪽이 민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볼보 XC60 차고요. 원래 이 공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따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적한 데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볼보 XC60 차량인데요. 당연히 제 차는 아니고요.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구매를 해서 제가 2달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같이 타보고 제가 실제로 운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맨날 현대자동차만 리뷰하다가 처음으로 외제차,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를 리뷰하게 돼서 너무 신나는데 실제로 많이 타본 그 후기를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XC60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래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지? 싶어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엔진 동력이 기본이고 모터는 보조만 한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대표 기능은 지능형 스탑 앤고 기능이다. 신호 대기 등으로 잠시 멈췄을 때 시동을 완전히 껐다가 켜서 연료 낭비를 줄인다. 순수 내연기관 차량에도 적용된 기술이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는 매우 매끄럽게 작동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같이 볼보 XC60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너무 올드한가? 외관은 이렇게 블랙 컬러고요. 세로로 조금 긴 형태예요. 체감상 약간 GV70이랑 비슷한 그런 길이인데요. 물론 이 블랙 컬러도 호불호 갈리지 않고 너무 예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컬러나 또 브라운 컬러가 되게 실제로 봤을 때 실물이 되게 예뻤어서 이 블랙 컬러도 좋지만 뭔가 딱 볼보 XC60 그런 아이덴티티는 뭔가 화이트나 브라운에서 좀 더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볼보 하면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었는데 이번 XC60 디자인이 엄청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뒷면에도 이렇게 볼보라고 적혀 있고 XC6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또 내부 디자인을 보여드리자면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제가 먹다 남은 초코에몽이 있고요. 실내 컬러는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고급스럽고 블랙이랑 베이지의 조합이 엄청 우아하고 또 세련됐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시트랑 차량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박는 게 유행인가 봐요. 지난번에 GV70 탔을 때도 이렇게 스티치가 있었어서 되게 제가 포르쉐 같다, 너무 고급스럽다라고 했는데 이번 볼보 역시 이렇게 차량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마다 이렇게 스티치가 박혀져 있고 여기 차 시트에도 이렇게 스웨덴 국기가 깨알같이 달려 있어서 스웨덴 주민들이 보시면 뭔가 국뽕이 차오를 것 같은 그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랙이랑 베이지 컬러를 고른 건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되게 고급스럽고 또 질리지 않고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또 시트는 이런 베이지 컬러이지만 차량의 이런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이렇게 다 나무 질감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 사장님이나 사모님들이 많이 탈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블랙이랑 베이지 컬러가 타는 사람들 다 모두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동차를 탈 때 늘 가장 좋아하는 부분, 이 썬루프인데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썬루프를 활짝 열어놨는데 덕분에 되게 차가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들죠. 물론 이 썬루프는 실제로 열었을 때 처음엔 딱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열리고 한 번 더 뒤로 가기를 하면 이게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썬루프가 열리는 건 이렇게 반만 열리지만 이거 자체는 이렇게 차량 위쪽에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되게 개방감을 주는,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진짜 비 오는 날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열고 타게 되더라고요. 양쪽 창문을 열면 막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휘날려가지고 운전하는데도 불편해요. 근데 여기 위쪽 썬루프를 열면 바람도 되게 솔솔 들어오고 이렇게 차에 공기 순환도 잘 되고 또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썬루프 열고 날 좋은 날에 이렇게 딱 드라이브 하면 괜히 뭔가 되게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괜히 기분도 더 좋아지고 이 드라이브 하는 맛도 더 좋아지고 해가지고 저는 비 오는 날 아니면 이 썬루프를 진짜 늘 거의 항상 열고 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용 목베개, 이게 제가 옛날에 차량용품 추천 영상에서도 다른 유튜버들이 추천해서 나도 따라 샀는데 너무 좋아서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볼보에도 똑같은 차량용 목베개 4개를 다 구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앞에 두 자리에서는 이 차량용 목베개를 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또 목도 편안한데 뒷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똑같은 차량용 목베개를 하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운전석에만 앉아서도 몰랐는데 뒷자리는 이렇게 뒤로 기우는 등받이 기울기 기능도 없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비좁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차량용 목베개도 없는 게 훨씬 편했고 뒷자리의 승차감은 뭐 그렇게 막 좋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승차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당연히 편합니다. 실제로 후기들 찾아봐도 이 차량의 승차감이나 뭐 시트 이런 건 거의 다 불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SUV인 만큼 차
자체도 되게 높고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저는 이 볼보를 처음으로 막 이렇게 2달 동안 운전을 해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왜 SUV를 선호하는지 알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이 운전석과 보조석에는 양쪽에 이 차 시트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운전석 왼쪽이랑 보조석 오른쪽에 보시면 M12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엄마 차인데 딸이랑 같이 타. 그럼 엄마도 운전하고 딸도 가끔 운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기존에 다른 차량은 매번 엄마가 탈 때는 이거 시트 조절해서 등받이 높이 이거 다 거울 조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딸이 탈 때는 다시 또 의자 이거 조절하고 등받이 기울기 조절하고 사이드미러 조절하고 했어야 됐잖아요. 그거를 여기 1번, 2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엄마가 탔을 때는 알아서 이거 1번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엄마가 설정해둔 세팅 값으로 시트 자리를 맞춰주고요. 또 딸이 탔을 때는 2번을 징 누르면 다시 또 이 딸이 설정해놓은 시트의 세팅 값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나온 차다 보니까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부부나 뭐 가족끼리 차를 쉐어한다고 했을 때 매번 이 차량 시트를 조절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차할 때 이 카메라 때문에 또 놀랬는데요. 아니 카메라가 이렇게까지 된다고 할 정도로 앞, 옆,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이제 주차할 때는 근처에 기둥이나 벽, 사람,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차에서 막 삐삐 경고음 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차 때문에 더 놀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뒤에 기둥이 있는 거 알고 주차할 때 내가 알아서 잘 피할 건데 이 차에서 계속 삐삐 여기 기둥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막 화들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뒤에 사람이나 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더 크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막 삐삐삐삐 삐삐삐 이렇게. 그래서 이 차가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나에게 경고를 해준다는 건 너무 좋은 기능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주차할 때는 소리 때문에 더 놀랜다라는 뭐 이제 저는 초보 운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같이 이렇게 운전 경력이 길지 않은 사람들이 주차할 때는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렇게 화면만 보고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자동차에 카메라가 안 달려 있었을 때는 엄마 아빠들은 다 어떻게 운전을 한 걸까? 진짜 막 이렇게 뒤로 돌아서 막 차 대고 찐 운전 고수들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썬루프도 언급을 했는데 이 썬루프 작동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여기 거울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움푹 뭐가 파여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뒤로 하면 짜라잔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닫을 때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썬루프가 이렇게 따라와요. 썬루프가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한 번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 아빠 세대이신 분들은 이렇게 터치로 뭔가 작동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리시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볼보 XC60의 핵심이 아리아로 음성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 목소리 인식을 했는데 이 음성 인식으로 썬루프까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보 XC60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음성 인식 그리고 앱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의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의견들은 정말 솔직한 의견인데요. 리뷰를 위해서 며칠 대여받았으면 정말 좋았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3개월 동안 매일 타보니까 단점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많았다 하면 좀 그런가? 일단 이 인포테인먼트 볼보가 SKT랑 이렇게 협약을 맺었나 봐요.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다 SKT랑 관련된 거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T맵이고 음악도 플로고요. 또 음성 통화하거나 이런 것도 다 누구로 연결을 해서 하던데 원래 전 SKT 유저여서 좀 더 편하긴 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손으로 매번 뭘 만지지 않고 음성 인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광고를 많이 하던데요. 실제로 제가 열심히 타본 결과 음성 인식이 진짜 훌륭하긴 했어요. 일단 인식률이 진짜 좋아요. 물론 이 아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되게 많아요. 뭐 광고 영상 보니까 메뉴 추천해줘 이런 것도 되고 뭐 오늘 날씨 알려줘 뭐 이런 것도 다 되던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메뉴 추천을 얘한테 부탁한다거나 뭐 날씨를 물어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고 실제 음성 인식을 쓸 경우는 주로 신촌역으로 가자, 광화문역으로 가자 이렇게 목적지를 안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아무래도 노래 틀어줘, 뭐 아이유 노래 틀어줘, 방탄소년단 노래 틀어줘 이런 걸 음성 인식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적지를 갑자기 바꿔야 된다거나 다른 노래를 듣고 싶을 때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목소리로 웬만한 걸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좋긴 좋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큼지막하게 여기까지 있고 밑에 물리 버튼이 있는 건 딱 이렇게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상등이나 뭐 히터 그리고 볼륨 조절하는 거 이전 곡 다음 곡 재생 이런 게 아니면 다 인포테인먼트에서 다 터치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단바 내려서 알람 같은 거 볼 수 있는 것도 진짜 휴대폰처럼 잘 만들어놨죠. 그리고 가운데 이거는 약간 홈 버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거 다 터치식이구나, 완전 최신식이다 라고 해서 좋아했었는데 이게 또 마냥 좋아할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도 다 터치로 조절을 해요. 물리 버튼이 줄어들고 다 터치로 하다 보니까 되게 여기 이 화면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게 한국인들은 운전을 하다가 에어컨을 이렇게 직접 물리 버튼을 눌러서 조절하는 게 훨씬 익숙한데, 에어컨도 여기 하단의 가운데를 눌러서 여기를 켜서 또 에어컨 강약 조절하고 온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한테도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특히 이 차는 저 같은 20대보다는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훨씬 운전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물리 버튼이 거의 없고 다 터치이다 보니까 아 이게 운전할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운전할 때 에어컨이나 엉뜨 같은 거를 그냥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서 조절을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인데, 다 터치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시선도 많이 뺏기고 아 이거 눌러서 그 다음에 이거 누르고 뭔가 조금 많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앱 연동성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볼보 카스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연동해서 미리 시동을 걸 수도 있고, 여름에는 미리 에어컨을 틀어놔서 차에 탔을 때 바로 시원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볼보 카스라는 앱을 통해서 연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앱 연동이 진짜 쓰레기예요. 이게 아무리 설명서 보고 해봐도,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사용 설명서들을 해봐도 이 앱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볼보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는 것부터가 되게 너무 힘들고 번거로워서 계속 시도해봤는데 안 돼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자동차 커뮤니티 볼보 네이버 카페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도 가입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볼보 카스 앱 연동이 안 된다라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앱 연동은 이미 포기했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자동차 딜러나 볼보 코리아에 직접 전화해봐도 뭐 딱히 명확한 해결책을 주지 않아서 뭐 어렵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 앱 연동하는 거는 뭐 찾아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하면 안 되고 지상에서 해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상으로 가서 연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안 돼. 뭐 로그인도 엄청 오류가 많이 나고요. 이 앱에서 자동차 자체를 인식도 못하고 페어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은 거의 포기하고 앱은 그냥 삭제했어요. 이 앱으로 좀 더 스마트하게 차 관리하고 열고 닫고 에어컨 켜고 히터 켜고 하는 걸 상상을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볼보 카스 앱 연동 잘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T맵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제가 확대하고 축소할 일이 많았는데, 기존의 GV70이나 캐스퍼 같은 현대차를 탔을 때는 이 확대 축소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해서 내비를 확대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터치로 줌인 줌아웃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훨씬 편해서 저는 지도를 축소해서 보는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진짜 칭찬할 만하고요. 다만 이 T맵도 에러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볼보에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T맵이 너무 잔 오류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T맵 찍고 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먹통이 돼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T맵이. 그래서 막 놓쳐가지고 부랴부랴 막 이거 운전 중에 핸드폰 내비 켜가지고 핸드폰 내비로 보고 이랬던 적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럴까 싶어서 그 볼보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많은 분들이 T맵을 업데이트하고 나서 잔 오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서 강제 종료하고 이런 방법이 있긴 하던데, 업데이트라는 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한 건데, 그것만 아니면 진짜 좋은데, 완벽한데. 그리고 음성 인식도 노래 틀어줘를 가장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 가수뿐만 아니라 해외 가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핑크 스웨츠라는 해외 가수에 꽂혔는데, 핑크 스웨츠의 세븐틴 틀어줘 라고 해도 되게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혼내, 라우브, 트로이 시반, 해리 스타일스 뭐 이런 외국 가수들도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데도 이 콩글리시로 말을 해도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음성 인식률은 진짜 좋더라고요.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꼭 노래뿐만 아니라 뭐 신촌 무슨 대성 빌딩 가족, 강남 천사 빌딩 가족 뭐 이런 것도 되게 인식을 잘해서 이거 음성 인식은 최고구만 싶었어요. 다만 이 볼보 XC60이 SKT랑 계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를 쓰셔야 되는데, 물론 차를 처음에 사면 플로우 1년 이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차에도 지금 그 1년 이용권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SKT 유저라 하더라도 저도 원래 SKT 유저였는데 유튜브 뮤직 샀었거든요. 물론 아이폰은 블루투스 연결도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시면 다음 노래 틀어줘, 아이유 노래 틀어줘 이런 인식
인식은 안 돼요. 내가 진짜 핸드폰에서 바꿔야 되는. 근데 플로우를 쓰시면 확실히 음성인식으로 다 제어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진짜 쓰고 싶은데 솔직히 플로우 쓰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처음에 1년 무료 이용권을 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게 끝났을 때는 아마 유료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또 걱정이고요. 저도 그래서 덕분에 이 볼보 XC60을 타면서 처음으로 플로우를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내 취향 알아서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기도 하고요. 상황별, 장르별, 분위기별 이런 플레이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서 이 플로가 좋은 건 알겠지만 원래 플로를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못 찾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면 그 노래 한 곡만 무한 반복 재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노래도 재생했을 때 계속 이 노래만 나와. 이거 한 곡 재생, 반복 재생 이거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봐봐, 안 되잖아 이거 다. 계속 이 노래만 나와. 그리고 스피커는 진짜 여러분 최고입니다. 스피커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읽지? Bowers and Wilkins? 아무튼 이거 B&W라고 한다던데 이 스피커가 진짜 빵빵해요. 공식적으로는 총 16개가 있나? 안 그래도 이 좋은 스피커가 차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소리를 조금이라도 크게 틀었을 때 진짜 음질이 풍부하고 막 해변 같은 데 가서 막 드라이브 할 때 진짜 최고일 것 같은 느낌? 또 요즘 여름이라서 신나는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 들을 때 진짜 스피커 최고입니다. 제가 하필 어제 캐스퍼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그린카에서 캐스퍼 2시간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무료니까 캐스퍼 빌려서 운전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볼보를 타다가 캐스퍼를 타니까 뭔가 차가 되게 안 나가고 진짜 덜덜덜 거리고 제가 진짜 막귀여서 평소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스피커 리뷰할 때도 솔직히 뭐 막귀인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좋은 음질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제가 스피커에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닌데 물론 당연히 비교할 만한 그건 아니겠지만 라인업이 워낙 다르니까 캐스퍼의 스피커에 어제 또 살짝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볼보 XC60을 제가 3달 동안 옆에서 매일 타면서 직접 느낀 거는 차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볼보 하면 또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을 테스트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라도 경미한 사고나 좀 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테스트해본 건 아니지만 되게 안전하다라는 데서 주는 안정감도 있었고요. 승차감도 진짜 좋고 이 휠도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또 음성 인식률이 되게 좋고 음성 인식으로 많은 걸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스피커도 빵빵하고 차도 되게 고급스럽고 진짜 좋고 괜찮은 차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다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외제차 볼보를 타면서 느낀 거는 전반적으로 좀 자잘짜잘한 오류들이 많아요. T맵을 업데이트했는데 오히려 더 먹통이 된다는 거, 아니면 이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됐을 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냉각수가 부족하다고 안내에 그게 뜨더라고요. 한두 번 뜨더니 또 그 다음엔 또 안 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운전을 할 때 앞에 차가 출발을 하면 보통 앞에 차가 출발했으니까 너도 출발해라 라는 이런 안내 문구가 뜨잖아요. 앞차 주행 오류? 뭐 이렇게 뜨나? 그리고 심지어 물음표가 떠요. 그래서 약간 외국인이 팝하고 돌려서 여기 넣어놓은 듯한 느낌? 그래서 아, 이게 앞차가 출발해서 나한테 알림을 주는 거다라는 건 알겠지만 뭔가 이 한국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볼보 코리아에서 되게 뭔가 검수했을 것 같은데 뭐랄까, 저도 자동차를 잘 모르고 이제 사회초년생이기도 하다 보니까 물론 국내차, 현대 기아차도 너무 좋지만 돈 많은 부자들이 타는 차는 외제차,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산차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왜 국산차만 고집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AS도 그만큼 편할 거고 이런 짜잘짜잘한 오류도 진짜 없을 거고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전화해서 수리 받으면 되고 또 안내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 볼보 같은 경우는 앱 로그인이 안 돼서 문의 사항이 있었을 때 전화해 보니까 뭐 이게 볼보 실제 어디 뭐 사이트에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해외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왜냐면 현대자동차는 앱 연동 같은 것도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오류도 거의 없고. 그래서 볼보 XC60을 리뷰해봤는데 너무 단점만 얘기한 건 아닌가 싶어서 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뚜렷했지만 저한테는 단점도 뚜렷했다라는 차이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또 취업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작은 차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날이 10년 안에 오겠죠. 그럼 안녕. 아, 덥다.